네, 이번 시간은 192페이지고요.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이 비슷한 것을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뭐라 배웠습니까?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뜻이죠. 연립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는 두 개가 있는 경우를 배웁니다. 식이 두 개가 주어지고요. 중요한 거는 뭐다? 연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1차 부등식.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연립 방정식 부등식의 공통점은 바로 공통의 근을 찾는 겁니다. 즉 1번식도 만족하면서 2번식 그리고 1번과 2번을 공통의 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혹은 근을 찾는 거를 우리는 연립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선 보겠습니다. 연립식은 선생님이 두 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서는 지금 두 개만 식을 가르쳐주고요. 그렇죠?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으로서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연립부등식이라고 한다. 연립부등식의 해는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연립부등식은 공통의 해입니다. 공통의. 그죠? 그 둘 다 만족시키는 해고요. 우리 이 공통의 해를 연립부등식의 해라고 하고요.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연립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기 때문에 그냥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연립부등식은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묶어놓은 것으로서 연립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공통의 해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연립부등식의 풀이입니다. 우선 두 개 이상인데 거의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각각의 부등식 1번의 부등식과 2번의 부등식을 해결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부등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 쉽게 풀 수 있지만 지금은 걸음마 단계라서 좀 한 번에 공통의 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용해야 될 게 바로 이 수직선을 이용합니다. 수직선 위에 나타내고요. 해를 그 다음에 그 수직선 위에 나타났을 때 공통 부분을 찾아서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참고로 보겠습니다. B가 A보다 클 경우 첫 번째 근은 이렇게 중괄호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연립이라는 증거고요. 이때는 뭘 구해야 된다? 여기서는 부등식이죠. 연립 부등식일 때는 뭘 구해야 된다? 공통 부분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선 A가 B보다 작다 그랬기 때문에 A는 왼쪽에 있고요. B는 오른쪽에 있겠죠.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을 때는 가득 채워주시고, 점을 찍어주시고, 크다 하면은 오른쪽으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X는 B보다 작다, 는이 없죠.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시고, 작다는 것은 왼쪽으로 향하면 되겠죠. 공통근은 뭐다? 둘 다 만족시키는, 즉, 이 직선과 빨간색 수직선과 그 다음에 파란색 수직선이 공통으로 있는, 즉 선분이 두 개가 이렇게 둘 다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가 있죠. 한 개, 빨간색 한 개가 있고, 여기는 빨간색 파란색 두 개가 있고, 여기는 한 개가 있죠. 파란색. 그래서 한 개. 공통이라는 것은, 두 식의 공통이라는 것은 두 개가 동시에 있는 부분을 말을 합니다. 두 개가 동시에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사이가 정답이 되는데, 이 사이일 때 쓰는 방법은 바로 끝부분은 크거나 같다 써주시고, 그죠? 이거.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다 써주신 다음에 X는 B보다 작고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3보다
작다. 이것의 공통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수직선을 쭉 해준 다음에 첫 번째 1보다 크거나 같다. 1 크거나 같다. 점 찍어주시고 크다.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3보다 작다. 3에다가 같다가 없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주시고 작다 하면 왼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은 선분이 그쵸 공통 부분은 몇 개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동시에 있는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이다 라는 것이 여기가 바로 공통근 존입니다. 공통근의 존 공통근이 존재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여기가 1이고 3이기 때문에 여기 x는 3, 1 써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부호를 그대로 부등호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x는 a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점을 찍어주시고 크다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b보다 크대요. b는 아까 a보다 크다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고요. b보다 크다 즉 구멍을 뚫어주시고 파란색으로 나타낼게요.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똑같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주의하셔야 될 게 우선은 첫 번째 근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선분이 두 개가 나란히 있는 부분 여기가 바로 뭐다? 근이다. 선분이 두 개가 나란히 있는 부분. 근데 처음에 학생들이 이 부분을 근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근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근거는 여기 부분은 이 검은색 수직선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근이에요. 한 근. 두 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개의 근이 포개져 있어야 됩니다. 포개져. 얘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 부분을 근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근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으로 생각하지 말라. 근을 찾는 방법은 수직선에서 근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경우가 바로 근이 된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점 찍어주시고 작다는 왼쪽. b는 a보다 크다기 때문에 오른쪽에 써주시고요. b보다 작다. 구멍 뚫어주시고 이렇게 써주시는데 이제 보니까 오른쪽 거 근을 안 구했네요. 공통인 부분은 여기죠. 따라서 여기가 경계가 될 것이고요. 써줄 때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x는 b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을 때는 여기 b하고 관련된 등호를 여기 b하고 관련된 등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b보다 크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근 찾는 법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직선이 두 개네. 이렇게 여기 두 개 둘 다 있네. 여기구나. 그럼 이거와 관련된 거 왼쪽에 있으면 작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x는 작아요. a보다. a와 관련됐을 때는 여기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근 아니다, 해 아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연립부등식을 풀라고. 연립부등식은 말을 안 해도 이런 기호가 있으면 얘는 연립부등식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개씩 있기 때문에 풀어주시면 기억을 풀어주시면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x는 마이너스 3 그대로 나오고요.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3보다 얘는 얘만 이동시키면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수직선에 그리면 마이너스 3 하나 마이너스 3은 같다 표시가 없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주시면 되겠고요. 큰 숫자는 오른쪽 마이너스 1은 오른쪽에 있다가 여기 같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된다. 색깔 바꿔서 혹은 색깔 그대로 쓸게요. 왜냐면 우리는 문제 풀 때 색깔 하나로 풀 거니까. 이거는 작거나 x는 작다 그랬죠. 작다 그러면 왼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근이 보이십니까? 근을 쉽게 하는 방법은 얘가 이렇게 둘 다 있는 부분 여기는 혼자입니다. 여기도 혼자예요. 근데 이 부분은 딱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공통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 경계로 공통근이 있기 때문에 x를 그냥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크다. 여기는 포함하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갖고 와서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그래프 잘 나왔죠? 그래서 공통근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동시에 있는 부분 이렇게 쪼개서 써주시면 되겠다. 뭐 여기 부분은 여기 뚫려져 있는 부분 쓰면 되고요. 이쪽 부분은 여기 막혀져 있는 부분 쓰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크다. x는 숫자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괄호로 연결되어 있는 연립부등식을 푼 거고요. 이렇게 A, B, C가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꼴의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푸냐.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이렇게 하나로 나누고요. 이렇게 하나로 나눠서 두 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두 개로. 다시 앞에 거 A 이렇게 하나, 이쪽 부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등식 보이죠? 이거 두 개. 그러면 어떻게 푼다? 얘를 나눠주면은 이렇게 중괄호 써주시고 A는 B보다 작다, B는 C보다 작다. 꼴로 고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이 문제가 되죠. 다시 똑같은 문제가 된다.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주의할 것은 A, B, C 순서면 이렇게 나누도록 노력을 해야지 A, B, A, C 순서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겹치기 때문에 근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A, C, B, C도 C가 공통으로 겹쳐 있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 A, B, B, A, B,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은 게 밑에만, 작은 게 A가 왼쪽에만 있거나 C가 오른쪽에만 있거나 하면 근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것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A, B,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에서 고쳐서 풀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보충학습입니다.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으로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도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은 아니지만 부등식을 풀었어요. 근이 있다가 아니라 근이 없다. 근이 하나뿐이다. 해가 하나뿐이다.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근이라는 거에 너무 사실은 이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근이 나오는데 사실 해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가 하나다. 해가 없다. 이게 바로 해가 특수한 연립부등식입니다. 그렇죠? 특수한 경우는 언제다? 해가 하나뿐이거나 해가 없는 경우가 있다. 우선 수직선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가 하나뿐이다 라는 건데요. 보면 우선 수직선에서 보면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수직선을 그리면 어떤 점에서 시작하는데 양쪽으로 다르게 가요. 그때 딱 A만 겹치기 때문에 겹친다. 따라서 해가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해가 A가 된다. 어떤 경우냐? 그럼 똑같은 데서 시작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똑같은 곳에서 시작해야 돼요. X는 A보다 반대 방향, X는 A보다. 그래서 반대 방향이니까 작고 크다. 그렇죠? 똑같은 데서 시작해서 하는데 여기가 겹쳐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등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건이 첫 번째는 똑같은 수에서 시작. 두 번째는 반대 방향. 하나는 크면 하나는 작다. 그렇죠? 세 번째는 등호를 두식 다 포함.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죠? 두식 혹은 세식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냐? x는 1보다 작다. x는 똑같은 수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이고 똑같은 수고 그 다음에 등호도 포함하고. 그죠? 이런 경우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x는 3보다 작다. x는 k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또 근이 나오네요. 해가 하나일 조건은 뭡니까?
하나의 조건은 똑같은 데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K는 3이 나와버립니다. 그냥. 그죠? 반대 방향이고 등호까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가 하나의 조건이죠. 그죠? 해가 하나의 조건은 바로 K가 같아야 돼. 우선 같고 반대 방향이고 등호 보시면 다 이렇게 되죠.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밑에.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점에서 시작한다. 방향이 반대다. 하지만 이 점은 둘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등호가 이 등호를 포함하고 있어야지만 공통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해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얘 같은 경우는 밑에 수직선을 보면은 첫 번째 과정은 그냥 만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에 있는 경우. 그렇죠? A, B가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얘 둘이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 방향을 본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이 뭐다? 첫 번째 A와 B가 서로 다름.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서로 다른데 반대 방향을 봅니다. 같은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인데 서로 멀어지는 방향. 반대 방향인데 서로 멀어지는 방향.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반대 방향이라고 하면 이런 방향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가까워진다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방향. 그렇죠? 이 방향은 아니고 이 방향일 때 해가 없게 되겠죠. 그때는 그렇죠? 이때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죠? 이렇게 멀어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있던 혹은 이렇게 있던 혹은 뭐 전부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여기 포함 관계, 등호 관계에 상관없이 이때도 성립하고 이때도 성립한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성립하고 이때도 성립합니다. 이 숫자만 다르고 서로 멀어지는 방향이라면 등호 관계 없이 무조건 근이 없이 됩니다. 됐습니까? 몇 가지 이해가 되셨다면 좀 예를 들어버리면 이렇게 할게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x는 2보다 크다. 그러면 좀 지우고 설명하자면 쭉 가면 수직선을 그리면요. 2하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2는 포함하지 않죠. 마이너스 1은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x는 2보다 크다 오른쪽으로 그려주시고요. 마이너스보다 작다 왼쪽으로 그려주시면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등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때는 당연히 만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수직선이 나타나는데 선생님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수직선으로 연습하되 계속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익숙해지다 보면 답이 쉽게 나온다.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수직선으로 될 수 있으면 하시고요. 두 번째 2,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봤던 이 해가 하나뿐이다 라는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공통점이 바로 똑같은 데서 시작을 합니다. A. 그쵸? 수직선을 보면 똑같은 부분에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둘 다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당연히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은 여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시작점은 같지만 둘 다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이 점을 포함하지 않아요.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이 점을 포함하지 않아요. 따라서 얘는 둘 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통이 아닌 겁니다. 둘 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통이 아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시작점은 같고 반대 방향 간데 하나는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A 포함 안 하죠. 얘는 A 포함해요. 하지만 얘가 포함을 하죠. 얘는 근데 A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얘 때문에 공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통이 돼야 되는데 공통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위의 조건 중에 선생님이 등호를 두 씩 다 포함해야지만 뭐 한다 그랬죠? 여기 공통근을 갖는다 그랬죠? 네. 둘 다 이렇게 등호가 없거나 하나만 등호가 있어요. 하나만 등호가 혹은 얘가 이렇게 등호가 있고 얘가 어떤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만나는 부분은 없겠죠. 하나만 등호를 포함한다. 그래서 얘 둘을 조건을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같은 점에서 같은 수에서
시작하고 뭐아닙니까? 반대 방향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모두 두식 모두 등호를 포함하지 않거나 한 식만 등호를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한 식만 등호를 포함하는 경우 이때만 어떻게 된다? 해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수직선이 나타내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 2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만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공통 부분이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